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되는가?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그걸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 얘기하냐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인사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해서 발령시켜버렸습니다. 챗GPT 4.5 물었어요. 저렇게 객관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도 알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시죠? 특히 이제 민주당이 뭐 어떤 이 당내 조직까지 만들면서 뭐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기당 교수님,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그냥 쫙 분위기로 가려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하면 김건희 국감이 되겠죠.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 국감 22대 첫 국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민생, 경제, 또 뭡니까 의료, 안보, 예. 현안이 즐비하죠. 또 국가 소멸, 기후 위기, 국가적 과제도 산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국감이 왜 김건희 여사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전락하게 됩니까? 자, 그동안 국가기관이 나서서 권익위, 검찰 다 김 여사 앞에서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어줬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그 과정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 다 이럴진데 유독 남아있는 이 국회만이라도 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국민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파헤치고 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은 이런 김건희 국감을 만들어준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버젓이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통치자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부인 지키기에 그냥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말고 그 어디에서 이런 상황의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 국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아마 쭉 잡고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많이 급하죠. 지금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그리고 11월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판을 뒤집어 보겠다. 그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지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국감, 민생국감 해야죠. 아무리 정쟁국감 하려고 해도 저희가 그 손뼉을 마주쳐 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국감 첫날에는요, 뭐 눈길 잡는 몇 가지 모습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야당 의원들이 뭔가를 가지고 와요. 뭘 보여주면서. 딱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5천만 원에 산다고 이제 전화 올 겁니다, 장관님. 엑스포에서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예, 저는 공신력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저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걸 그렇게 걸고 넘으시지 마십시오. 아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진실성 여부를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에 앞서서 저 문서를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국진 변호사, 야당 의원들 이게 국감되면 이제 사실 이제 한 건 큰 거 터트리는 거 이런 건데 이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게 뭐가 중요한 건가? 저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당근으로 매물이 올라가고 막 그랬네.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앞에 두고 할 이야기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게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거 범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 매물 막 올리고. 저거 따라가지고 예컨대 제가 이상훈 앵커 예. 자동차 번호 알아내가지고 당근에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올렸다는 거잖아요. 저건 저희 범죄 행위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국감이지만 국가 기밀을 이렇게 함부로 올리면 저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요. 이게 면책특권 대상도 되지가 않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 모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이번 국감도 뭐 보나마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각 상임별로 이제 장관, 차관들, 뭐 정부 인사들 많이 참석했는데 화면 좀 볼까요?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잡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장관, 차관들 쭉 앉아 계신데 시계 이게 뭐예요? 지금 시계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다 공통적으로 많이들 차고 나왔대.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인데 시계를 똑같은 시계를 많이 차고 나왔다. 요거까지 주목을 좀 받았네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아까 이제 야당 의원들 약간 뭐랄까요? 뭔가 한 건을 하려는 듯 했는데 약간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압박을 받았잖아. 아니 이거 제 허락 받고 올린 거예요? 아니 그 문서가 어디서 났길래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압박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 문건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철두철미하게 이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후에 이게 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근에 올렸다. 그러면 저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거꾸로 좀 보여져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감 자체가 저는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또 김건희 여사 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양병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공관당 해가지고 공천 개입 뭐 그다음에 관저 비리 개입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청했는데 증인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증인까지 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절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합의까지 된 국회에서 합의까지 됐는데 이렇게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누구 백을 믿고 지금 이분들이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대통령 똑같다. 어떻게 증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비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겸허하게 이번 국감을 좀 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증인을 좀 전에 여야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법사위에서 그 국감 증인 채택할 때 여야 합의한 거 맞나요? 그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하고 여당 의원들 그때 다 퇴장한 걸로 알거든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행안부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법사위 곳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법사위가 지금 주전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 여야 합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어요. 그 이번에 이화영 씨 녹취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른바 무죄 재판 로비했다고 나왔잖아요. 이화영 씨가 그 언급을 했는데 아니 왜 권순일 대법관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당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그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이해 못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런지 좀 민주당에서 속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이제 증인 관련해서 뭐 이제 동행명장 발부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이 뭐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됐어요 지금요.